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그마 튜터입니다. 오늘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피그마 프로토타이핑은 오늘 배우는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모든 게 응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범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오늘 배우는 내용들 잘 익혀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피그마 인터랙션 핵심 기능 세 가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피그마 인터랙션은 스크롤 옵션, 스마트 애니메이트, 인터랙티브 컴포넌트 이 세 가지만 잘 알아두셔도 기본적인 건 응용해서 대부분 다 만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스크롤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스크롤 옵션은 우리가 프레임을 기반으로 화면을 구성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랙션도 프레임 기반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프레임 안에 오브젝트들을 배치했을 때 스크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면에서 넘치는 부분들을 프레임에서 좌우로 스크롤 처리할 건지 상하로 스크롤 처리할 건지 이런 방향에 대한 것과, 그리고 스크롤 되었을 때 화면 안의 요소들이 고정되어 있을 건지 아니면 스크롤 처리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것을 스크롤 비헤이비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화면에서 잠깐 보여드리면,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 디자인 탭 옆에 프로토타입 탭을 눌러야 프로토타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스크롤 비헤이비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스크롤에 대한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잘 보면 포지션과 오버플로우라는 두 가지 옵션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포지션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화면이 스크롤 올라갈 때 같이 스크롤 처리가 될 건지 아니면 고정 처리할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롤 되다가 화면의 머리 끝에 딱 닿았을 때 멈추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티키라고 하는데, 스티키 처리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버플로우라는 것은 이렇게 열어보시면 방향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화면을 구성하시다 보면 전체 화면 너비, 기본 고정 너비 외에 이제 넘치는 부분들이 생겨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들이 생기는데, 이런 리스트들을 상하로 스크롤 처리할 건지 아니면 좌우로 스크롤 처리할 건지, 또는 상하 좌우를 다 스크롤 처리되도록 지원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옵션이 스크롤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실습할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일단 개념만 딱 익혀 두시고, 그다음으로 꼭 아셔야 되는 기능은 스마트 애니메이트라는 기능인데요. 이 스마트 애니메이트는 피그마 프레임에서 레이어명이 같은 요소를 복제해서 디자인 속성 차이를 만든 다음에 프로토타이핑을 연결하고, 스마트 애니메이트라는 것을 연결을 해 두면 두 요소 간의 디자인 속성 차이, 예시 화면에서는 지금 캐릭터 얼굴의 크기와 이 타원형 원이 이렇게 돌아가 있죠. 이 차이를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 보면 이 캐릭터 얼굴이 서서히 커지면서 이 원이 살짝 돌아가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에서도 잠깐 보여드리면, 이 스마트 애니메이트라는 속성은 프로토타이핑 창을 열면 아래 애니메이션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스마트 애니메이트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즉, 레이어명이 같은 요소를 복사해서 디자인 차이를 만들고 연결한 다음에 스마트 애니메이트를 설정하시면 설정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실습할 때 한 번 더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스마트 애니메이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랙티브 컴포넌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터랙티브 컴포넌트는 말 그대로 인터랙션을 품고 있는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컴포넌트 세트라는 개념을 배우셨죠. 그러니까 메인 컴포넌트의 그룹이죠. 근데 그 안에서 인터랙션을 연결해 두면 이 컴포넌트를 복사해서 사용을 했을 때 컴포넌트 자체에 인터랙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그냥 따로 플로우를 연결할 필요 없이 요 컴포넌트만 활용해도 뭐 클릭해서 뭔가 상태가 바뀐다거나 이런 값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고요. 여기 보시면 아마 이런 내비게이션이 대표적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내비게이션 화면마다 들어가는데 매번 이걸 다 연결하면 막 라인이 막 거미줄처럼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근데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이 내비게이션 어차피 반복되니까 이걸 컴포넌트 세트로 묶어 두시고 이 안에서 이렇게 프로토타이핑을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시작해서 연결 클릭을 한번 해 보면 이렇게 클릭했을 때 상태값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을 인터랙티브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개 정리했죠? 스크롤 옵션, 스마트 애니메이트, 인터랙티브 컴포넌트. 이 3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실습에서 이어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화면들이 있을 텐데 스마트 애니메이트부터 먼저 볼게요. 근데 일단 이제 이걸 프로토타이핑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오른쪽에 프로토타입 탭을 눌러 주시고요. 연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을 기본적으로 저처럼 프레임으로 구성을 해 주시고 프레임을 딱 선택해서 보시면 여기 플러스 버튼 같은 게 있어요. 프레임 중앙에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있어서 이 플러스 버튼을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국수 같은 선이 하나가 나오는데 오른쪽 프레임에 착 하고 붙여주면 이렇게 프로토타입 메뉴가 나옵니다. 나왔을 때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으면 이게 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 자체를 모달 창 자체를 살짝 들어서 이렇게 위로 옮겨주면 고정된 상태로 내가 원하는 옵션 값을 설정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스마트 애니메이트라는 걸 적용하기 앞서서 기본적인 기능들을 볼 텐데 트리거와 액션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트리거는 클릭이나 드래그 같은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인풋 값이죠. 그래서 클릭을 하거나 드래그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해라고 설정해 주는 부분이고 액션이라는 부분은 결과 값입니다. 클릭했을 때 뭐가 돼야 돼? 또는 드래그했을 때 어떤 결과값이 나와야 해라는 걸 설정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데스티네이션이라는 부분은 목적지, 내비게이트 투 했을 때 어떤 프레임으로 이동할래라고 설정하는 거라서 우리는 여기 라인을 연결해서 바로 옆에 프레임에 연결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프레임이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바뀌어야 하는 프레임을 설정해 주는 메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부분이 이제 스마트 애니메이트를 설정해 주는 부분이에요. 물론 모든 케이스에서 스마트 애니메이트를 하시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두 화면 간 차이가 연결돼야 할 때 스마트 애니메이트를 쓰시는 거예요. 그 외에 뭐 간단한 변화가 있거나 할 때는 인스턴트 같은 걸 설정을 하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래의 메뉴들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예시에서 한번 볼 거니까 일단 여기서는 스마트 애니메이트라고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래에 이렇게 프리뷰가 뜨고 듀레이션과 커브라는 게 뜨는데 커브라는 부분은 속도감, 어떻게 속도감을 줄 건지라는 부분이고 듀레이션은 지속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길게 할수록 천천히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 300 기본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창을 끄시고 보면 왼쪽에 이렇게 플로우 2라고 시작 버튼이 생겨 있는데 요 시작 버튼은 만약에 없다면 오른쪽에 플로우 스타팅 포인트라는 부분에서 추가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있으니까 여기 플레이를 해서 한번 볼까요? 클릭했을 때 화면이 바뀌면서 스마트 애니메이션 효과가 설정되게 한번 해 봤습니다. 자, 플레이 해 보면 요렇게 되겠죠? 네,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라인을 누르시면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000ms, 1000ms가 1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왼쪽 화면을 돌아가서 R, 세로 고침을 누르고 한번 다시 클릭해 보면 이렇게 서서히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스마트 애니메이트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조금 더 심화된 버전의 실습들을 해볼 텐데 첫 번째는 스크롤 옵션입니다. 여기 시작해서 완성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스크롤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고정된 부분들이 있고 내용만 이렇게 스크롤 처리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아래에 보시면 여기에 만들어 보세요 소스가 있으니까 이제 구독자분들은 여기서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스크롤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프레임을 한번 선택해 보면
오버플로우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 오버플로우는 뭐였죠? 화면에서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스크롤 처리할 건지 그러면은 버티컬, 수직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네, 지금 여기 포지션이라는 메뉴가 뜨지 않는 이유는 이 전체 화면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포지션을 취해야 할 엄마 프레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안에 있는 것들의 포지션을 결정을 해 줘야 되겠죠. 엄마 프레임이 수직으로 스크롤 되니까 "엄마 프레임 스크롤 될 때 너희 어떻게 할래?"라는 걸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상단에 이런 스테이터스 바랑 이 메뉴 에파 부분을 선택하셔서 오른쪽에 포지션을 메뉴를 딱 열어 보시면 픽스드라는 게 있죠. 이렇게 고정하시는 거예요. 고정하시고 이런 플로팅 버튼 같은 것도 픽스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내비게이션 메뉴 선택하고 역시나 픽스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안에 있는 요 컨텐츠들 밑에까지 이렇게 막 컨텐츠가 있는데 요거는 스크롤 위드 페어런트 그러니까 스크롤 처리되게 해 주세요라고 설정을 마치시고요. 여기까지 딱 되셨다면 전체 프레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플로우 스타팅 포인트라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시작 버튼 딱 찍어 줍니다. 이렇게 시작 버튼을 찍어 주는 이유는 피그마는 한 작업장 안에서 이렇게 프로토타이핑들이 막 널려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시작할지를 딱 시작점을 찍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요거는 스크롤 옵션 여기 플레이를 한번 해 보면 이렇게 스크롤 처리했을 때 이 안에 있는 것만 이렇게 움직이고 나머지 고정 처리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되고 이 사이에 흰색 보이는 거 있죠. 피그마 자체에서 이게 틈이 없어도 이렇게 흰색이 보이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앱바랑 스테이터스 바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 주시고 여기에 흰색을 배경을 넣어 주시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볼까요? 그럼 이제 안 보이죠. 그래서 요런 거 신경 쓰이면 요렇게 마무리까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프로토타입으로 와서 또 기본적인 걸 한번 해 볼게요. 이제 화면은 당근마켓의 모작인데 여기 보시면 모임 가입하기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요 모달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도록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음. 모달 설정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프로토타입 탭을 누르신 다음에 버튼에서 이렇게 모달을 연결을 해 주시고 온클릭 내비게이트 투라고 되어 있는데 액션을 내비게이트 투가 아니라 오픈 오버레이라는 것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피그마에서 오버레이가 들어간 것은 모달, 팝업에 대한 옵션이에요. 그래서 항상 요런 거 모달이나 팝업 같은 거 떠야 할 때는 요 아래에 있는 세 가지 메뉴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픈 오버레이 설정을 하시고 이 포지션을 정해 주는데 올라왔을 때 모달이 어떤 위치에 있을 건지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일단 바텀 센터 그러니까 밑에를 기준으로 바닥에 이렇게 딱 고정되게 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 메뉴를 보시면 뭐 바깥에 모달 바깥 영역 클릭했을 때 창 꺼지게 해 주세요랑 투명한 검색 배경 들어가게 해 주세요라는 옵션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방식, 애니메이션 방식을 설정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번에 move in이라는 걸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move in은 바깥에서 화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애니메이션 설정 값을 말하고요. 우리는 밑에서 위로 올라왔으면 하니까 방향에서 네 번째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듀레이션을 1 초로 잡으면 모달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한 300-400 정도가 적절합니다. 400 정도로 할까요? 그래서 400 설정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전체 프레임 선택, 플로우 스타팅 포인트 추가해서 모달이라고 이름 설정해 준 다음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해 보면 요렇게 나오고 이 상태에서 바깥 화면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모달이 내려가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모달 이렇게 올라왔을 때 닫기 누르면 이 화면이 내려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이 드시면 버튼에 따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닫기라는 버튼이 있죠. 이 닫기라는 버튼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인터랙션즈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눌러서 옵션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을 열고 온탭이라고 뜨는데 이게 클릭과 같습니다. 모바일로 설정하면 온탭이라고 떠요. 그래서 이거 설정을 트리거를 온탭으로 설정을 하시고 액션
클로즈 오버레이라는 걸 설정을 하시면 이게 팝업 닫기예요. 모달이나 팝업 닫기라서 설정하고 다시 열어서 열고 닫게 하면 그대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모달 올리는 거나 뭐 내리는 거, 그리고 뜨는 것들은 알아두시면 활용할 부분이 정말 많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랙티브 컴포넌트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제가 이 컴포넌트 세트로 다 묶은 상태로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신 소스로 하실 때는 아마도 요 컴포넌트 세트부터 시작을 해 주셔야 할 텐데, 요 수업 자체는 컴포넌트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나 이 컴포넌트 세트 만드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컴포넌트로 템플릿 만들기라는 같은 시리즈의 영상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뭐 이렇게 프레임 상태로 있을 때 디자인 탭에서 컴포넌트 옆에 화살표 눌러서 컴포넌트 세트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의 컴포넌트 셋으로 묶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인터랙션을 연결해 주는 게 인터랙티브 컴포넌트였죠. 이렇게 연결하는 이유는 이런 내비게이션들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화면마다 연결하면 거미줄처럼 엄청 많은 이제 라인이 생기겠죠. 그러면 관리도 어렵고 누락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비게이션이나 체크박스, 토글 같은 이런 요소, 반복되는 인터랙션 요소는 컴포넌트 세트로 묶어주시고 이 안에서 이렇게 프로토타이핑을 연결하는 방식을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럼 제가 미리 드린 소스에서 같이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인터랙티브 컴포넌트라는 탭에서 첫 번째 홈 메뉴부터 한번 해볼 텐데, 여기 더블 클릭하시거나 왼쪽에 탭 메뉴에서 탭 1 레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단축키 Q, 영문 Q를 누르시면 멀티 선택이 돼서 같은 메뉴들이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그럼 얘들 클릭했을 때 어떤 상태로 바뀌어야 하죠? 첫 번째 컴포넌트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프레임을 첫 번째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사실 첫 번째 메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지워도 됩니다. 그래서 좀 지워줄게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메뉴도 쭉쭉 진행을 해볼게요. 동네생활 두 번째 탭 2를 선택하시고 그러면 멀티 선택이 이미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메뉴로 이렇게 슉 하고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 근처도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 선택하시거나 탭 3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되죠. 그럼 이거 클릭했을 때 세 번째 메뉴로 바뀌도록 설정해주고 채팅도 네 번째 메뉴 설정, 그리고 다섯 번째 나의 당근이라는 메뉴도 클릭해서 쫙 드래그해서 다섯 번째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그러면 다 이제 빠진 부분 없이 연결이 됐죠. 여기서 이제 다 이렇게 완성이 되셨다면 첫 번째 컴포넌트 컨트롤 C로 복사, 선택하고 복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 여기 미리 있던 요 내비게이션 부분 지우시거나 아니면 선택하셔서 우클릭, Paste to Replace 해서 갈아 끼우기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프레임 선택하고 플로우 스타팅 포인트, 시작점을 찍어준 다음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메뉴가 잘 바뀌나요? 네, 사실 이미지까지 바뀌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일단 오늘 범위에서 거기까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메뉴가 바뀌어야 할 때 인터랙티브 컴포넌트를 정말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요 스크롤 옵션 실습을 하나를 더 해볼 건데 요거는 제가 라이브에서도 다루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완성 예제에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화면에서 스크롤 처리가 이렇게 되다가 요 탭 부분 보이시죠? 요 이게 선택하면 바뀌는 탭 부분인데 탭 부분이 이렇게 필터 선택 부분에 딱 닿으면 이렇게 멈춰요. 다시 볼까요? 슉 하고 이렇게 스티키 처리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엄마 프레임 머리에 닿았을 때 이렇게 착 하고 고정이 되는 걸 스티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스티키를 설정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실습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오른쪽에 여기에 만들어 보세요 소스에서 진행을 하실 텐데 소스들을 잠깐 보면 일단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기에 스티키 적용이라는 부분이 프레임 위에 상단에 여백이 꽤 있습니다.
96 정도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해 두었냐면 스티키 처리할 때 엄마 프레임을 기준으로 상단에 붙어요. 그러면은 얘를 제가 만약에 스티키 처리를 한다면 여백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붙겠죠? 네, 이렇게 붙는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는 탭 부분을 고정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뒤에 가려서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레이어 순서가 위라면 이런 식으로 겹쳐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프레임 아래에서 스티키를 처리하면서 이제 위에 공간, 적절한 위치를 확보를 하려면 이렇게 여백을 좀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 96을 줬냐면 여기 필터 선택이라는 이 프레임 자체, 고정 프레임이 96 픽셀을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시고 하시면 스티키 하실 때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프레임들을 다 싹 다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디자인 메뉴에서 오토 레이아웃 메뉴 가장 하단에 보시면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이 아니어도 간격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0 처리해서 공간을 그냥 이렇게 빈 공간을 없애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프레임을 싹 선택해서 오른쪽 프레임에 이렇게 위로 드래그하면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요. 이때 조금 더 정확하게 정렬을 하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메뉴에서 보시면 X값이라는 부분에 믹스드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0이라고 적어주시면 왼쪽에 정확하게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크롤 옵션들을 설정을 해줄 텐데 우리는 이 필터 선택이라는 부분을 고정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이 포지션 정할 때 오른쪽 스크롤 비헤이비어라는 메뉴에서 했었고 픽스드라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정 처리. 그리고 아래쪽에 인디케이터 부분도 스크롤돼서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픽스드 처리할게요. 픽스드 처리하고 여기 지금 중간에 여기 탭 부분을 선택하고 스티키로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고 이제 완료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마무리를 하면 여기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스티키 처리할 프레임을 선택하고 Shift 누른 채로 위쪽 방향키를 눌러서 살짝 겹치게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프레임들 Shift 누른 채로 싹 다 선택하시고 Shift 상단 방향키 눌러서 적절히 배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Shift 방향키를 누르면 기본적인 값에서는 10픽셀씩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나서 여기에 만들어 볼까요? 프레임 선택, 플로우 스타팅 포인트, 시작 지점 찍어주시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스크롤 했을 때 고정될 부분들은 고정이 되고 스티키는 잘 처리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오늘 배웠던 스크롤 옵션 그리고 스마트 애니메이트 마지막으로 인터랙티브 컴포넌트 요 세 가지 꼭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실습까지 맞춰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심화된 어드밴스드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것을 배워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내용 꼭 복습 한 번씩 해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